얼마 안 남았으니까 기운 내서 맞아 봅시다. 유형 20까지 있나? 몇 가지 있니? 5개밖에 안 남았네. 뒤에 2개는 공짜 보너스 같은 유형 2개라서. 자, 봅시다. 남은 유형들은 이제 유형 3개는 좀 이런 문제들을 푸는 방법들을 좀 기억해야 되는 유형들에 속하거든. 그래서 좀 억울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꼭 좀 잘 기억해야 되는 유형의 문제들이니까 푸는 법을 좀 잘 익혀둡시다. 선생님도 이런 문제들 정말 싫어하지만 다 학교 내신용이야. 싹 다 학교 내신용이거든. 그래서 쪼잔한 문제들이지만 잘 유형을 연습을 해놓읍시다. 자, 문제를 볼게. 2점 AB가 있는데 삼각형 OAB의 넓이가 6루트 3이 되도록 OP, OQB를 움직이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는 6루트 3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요렇게, OA가 요렇게 줄어들면 B가 좀 더 요렇게 길어져야겠지. 이런 식으로 계속 6루트 3이 유지되는 형태로 AB가 움직이고 있어. 그때 선분 AB의 길이,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럼 이제 우리 빨리 좀 생각을 해봅시다. 봐봐. 내가 어떤 식으로 우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야. 이게 사실 이 문제의 전부거든. 내가 요 길이, OA의 길이를 스몰 a라고 놓고 OB의 길이를 스몰 b라고 놓을게. 이 문제는 이게 전부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모르면 이 문제는 못 풀어. 왜냐면 삼각형으로 철저하게 보겠다라는 거야. 철저하게 삼각형으로 보겠다라는 거지. 내가 요 길이, OA의 길이랑 OB의 길이를 A, B로 표현하는 순간 문제에서 나온 모든 정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넓이가 지금 얼마로 유지된다? 6루트 3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랬거든? 그럼 넓이가 어떻게 되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그 끼인 각의 사인 값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지금 넓이가 될 거거든. 얘가 얼마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6루트 3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라. 그럼 내가 얘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생기는 거지. 사인 120도 뭐랑 똑같아? 사인 60도랑 똑같아.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 지금 A 곱하기 B가 뭐랑 똑같냐면 루트 3, 루트 3 약분되고 4분의 1이 넘어가니까 24로 픽스 되어 있다는 거야. A, B가 24라는 얘기라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선 뭘 해봐야 돼? 선분 AB의 길이를 표현을 해봐야겠지. 선분 AB의 길이를 표현을 해봐야 될 거라고. 표현. 뭘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니? 보여? 선분 AB, 내가 그래서 항상 이렇게 너네 가르치고 있는 거라고. 마주보고 있는 거 쭈루룩 가지고 AB 120도 가지고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분 AB의 제곱은 뭐가 돼?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 B 코사인 120도라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나 지금 A 곱하기 B가 얼마인지 알지? A 곱하기 B 얼마야? 얘 24야. 24야. 코사인 120도는 코사인 60도랑 똑같잖아.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약분하고 플러스로 바뀌면 선분 AB의 제곱은 요거네. 자, 이제 문제 잘 따라와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값이거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여기다 루트 씌운 거잖아. 선분, 이런 생각이 빨리 생겨야 돼. 선분 AB의 길이가 최소가 되고 싶어. 그럼 내가 지금 AB의 제곱식을 알고 있잖아. 굳이 AB의 최소를 다이렉트로 구한다기보단 그냥 뭘 구하면 돼? 선분 요거 구하면 되지. AB 제곱 최소값 구하면 그게 AB의 최소가 되겠지. 루트 씌우면. 그러니까 이걸 구할 거야. 루트 씌우는 짓 하지 말라고. 이걸 구할 거야.
그러면 선분 AB 제곱이 요거잖아. 그럼 24가 이미 이거는 난 내가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 일부러 내가 영어 유창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고 하는 게 아니라 느낌을 살리라는 거거든. 얘는 픽스되어 있는 고정값이거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변할 때 이거 영향을 안 준다고. 전체의 최소값을 구하겠다는 건 결국 뭐만 생각하면 돼?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A제곱, B제곱 최소값 구하면 집어넣어서 답 나올 거라고. 이런 단계를 계속 밟아 나가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사실 1학년 때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이걸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내가 비반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거든. 그럼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뀐다고. A 곱하기 B가 24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로 바뀐다. 근데 A가 무슨 수? 길이니까 양수. B도 무슨 수? 길이니까 양수. 이게 뭐라 그랬어 내가? 항상 힌트다. 이게 항상 힌트야.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는 문제 나오면 선생님이 몇 번 얘기했으니까 짧게만 얘기할게. 최대값, 최소값 우리 지수로고 시험 때 볼 때 내가 많이 했던 얘기야.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생각 그래프. 두 번째 산술기하라고. 이 산술기하는 항상 뭘 준다? 힌트를 준다. 이렇게.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라는 힌트를 준다고. 그러니까 길이, 넓이, 혹은 도형에서 최대값, 최소값 얘기 나오잖아? 100%라고는 얘기 안 할게. 가끔 아닐 수도 있어서 99% 산술기하 평균 쓰는 거라고. 항상 염두하고 가야 된다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 공식 어떻게 되지?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의 A 곱하기 B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둘이 같을 때 성립해. 그럼 얘 봐봐. A 곱하기 B가 24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구해달래. 빨리 뭐 생각해야 돼? 산술기야.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거. 이게 항상 성립하겠네. 루트 A제곱 B제곱이 뭐야? 이게 A, B잖아. 이 A, 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고.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항상 4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A제곱 B제곱이 항상 4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건 요 놈의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야? 48이라는 거네. 그러니까 요 놈의 최소값이 48. 단계별로 와봐.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8 더하기 24니까 얼마? 72. 그럼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72. 12 루트 2. 맞나? 9, 3, 27이지. 네, 8, 9, 70이지. 8, 9, 4, 3, 12. 맞지? 6루트 2구나. 미안해. 6루트 2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사실 그냥 한 10초 정도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게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풀어간 이유를 너네가 좀 느껴줬으면 좋겠거든. 문제를 풀 때 항상 이쁘게 최소값 구하라는 식이 이쁘게 짠 하고 나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식을 써먹을 건지를 잘 느껴야 돼. 1760번도 같이 해봅시다. 내가 지금 여기 공들여서 문제를 풀고 있는 건 너네 시험 대비할 때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는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냥 아 뭐야 이거 나 어려워 보이니까 안 풀어야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해봐야 된다고. 해봐야 돼. 자 봅시다. 지금 선분 AB 길이의 4고 AC가 6인 삼각형 ABC에서 지금 AB, AC 위에 점 D하고 2를 이렇게 찍었다. 그랬더니
DE가 삼각형 ABC 전체의 넓이를 2등분하겠대. 얘가 지금 전체의 넓이가 2등분된다. 전체 넓이의 반이다 라고 했을 때 AD제곱 더하기 AE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그럼 이것도 빨리 뭘 봐야 되냐면 AD 요 길이의 제곱 더하기 AE 요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무슨 생각이 빨리 들어야 돼? 요 두 개를 문자 A, B로 놓고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면 문제에서 준 삼각형 ADE의 넓이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구하라는 거의 식도 표현할 수 있겠네. 이게 이 문제의 첫 번째야. 문자 표현하는 거. 자, 그럼 봅시다.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세타로 놓고 시작을 해볼게. 어차피 세타를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 얼마다라는 걸 주지 않았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삼각형 ABC의 넓이의 절반이 ADE의 넓이가 된다 그랬잖아. 다시 삼각형 ADE의 넓이는 2분의 1의 삼각형 ABC의 넓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자, 삼각형 ADE의 넓이는 2분의 1 A, B, 사인 세타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전체 삼각형 ABC 넓이의 2분의 1배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 ABC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네. 이게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쓰는 이유가 이렇게 이뻐진다고. 이거 다 날라가지? 날라가네. 2분의 1도 날라갈게. 이렇게 날라가네. 그래서 어떤 정보를 찾아낼 수 있냐면 AB의 길이가 얼마로 픽스가 돼? 12로 고정이 된다고. 고정된 상수값이다 라고 빨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 아까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자 AB 또 뭐냐면 다 길이잖아.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뭐가 성립해? 2배의 루트에 둘이 곱한 거. A제곱 곱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얘가 지금 A, B니까 12, 24. 그래서 최소값은 24가 답이 되겠다. 선생님 하나만 문제 이렇게 만들어 볼게. 그럼 최소가 될 때에 A랑 B의 길이는 얼마지? A랑 B의 길이는 얼마야? 12, 12가 아니라? 봐봐. 이제 너네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 되게 무책임한 얘기야. 산술기하 평균은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고 지수로 구했어도 죽어라 하고 온 거라고. 얘네 둘이 같을 때 성립한다 그랬잖아. 더해서 24니까 둘이 절반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얘가 12, 얘가 12일 때 그럼 A제곱이 12니까 A가 얼마일 때? 2루트 3일 때. B제곱이 10이니까 B도 2루트 3일 때. 여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냥 모르겠어요가 아닌 거야. 지금도 모르겠어요 하면 평생 그렇게 될 거라고. 지금 이거 몇 번째 하고 있는 거잖아. 잘 써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넘겨서 1764번 봅시다. 이제 남은 문제들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없거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너네들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물론 이제 지금 당장 막 와닿는 메시지는 아닌데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돼서도 고등학교 3학년이 돼서도 내가 너네한테 지금 남기는 이 작은 메시지가 큰 영향을 갖고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우리가 이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야. 나는 항상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기초적인 방법,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가장 원칙은 기본 도형의 합이야. 아까도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기본 도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꽤 깊게 생각하고 넘어가줘야 되거든. 기본 도형.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을 우리는 기본 도형이라고 부르는데 고등학교에서 말하는 기본 도형은 크게 두 개야. 삼각형과 아니야 여기 있어. 직사각형. 삼각형과 직사각형. 너네 이제 한 번만 생각을 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적분이라는 거의 시작이거든. 그 아르키메데스가 남긴 업적 중에 하나인데 아르키메데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저렇게 호수가 하나 있었어. 근데 너무 궁금한 거야. 저 호수의 넓이가 너무 궁금한 거지. 지나가는 사람이 저 호수 넓이 얼마 되냐고 아르키메데스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고민을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난 저걸 구할 줄 모르는 거지.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고 제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호수의 넓이조차 구할 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아르키메데스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5,000년 전에 굉장히 가깝게 구한다. 굉장히 비슷하게 구해. 어떻게 구했을까? 호수를 기본 도형으로 쪼개는 거야. 아, 너무 크게 그렸어. 정사각형의 넓이 구해가지고 개수 세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걸 조금씩 맞춰 나가는 거지. 얘는 한 10분의 1, 얘는 한 절반, 얘는 한 4분의 1, 4분의 3 이렇게 쪼개는 거지. 그래서 호수의 넓이를 굉장히 가깝게 구한다고. 이게 뭐야? 적분의 시작이야. 이게 적분이 되는 거거든. 적분이야. 쌓을 적자에 나눌 분자거든. 잘게 나눠서 쌓겠다고. 우리는 기본 도형의 어떤 내가 구하기 힘든, 우리가 쉬운 거는 상관이 없잖아. 구하기 힘든 도형의 넓이는 빨리 뭘로 생각할 거라고? 기본 도형의 합으로 생각할 거라고. 그러니까 삼각형이나 사각형의 합으로 넓이를 쪼개겠다라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 배우인 단원의 이름 뭐야? 빨리. 삼각형의 활용이잖아. 그러니까 뭐 하고 싶은 거야? 도형을 삼각형으로 쪼개서 생각하고 싶은 거야. 이걸 지금 너네 연습을 많이 해줘야 돼. 지금 내가 풀 문제 두 개가 사실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설명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하는 거야. 이 문제들은 너무 쉬워.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거 풀고 넘어가면 너네는 뭐야 별거 아니네 하고 띡하고 넘어갈 거라고. 그럼 정작 우리가 시험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은 그 방식을 떠올리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꼭 생각해줘야 되는 내용이야. 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야. 다시 어떤 삼각형?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아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일도 아니야. 근데 공식을 몇 개 배웠잖아. 세 변의 길이를 알거나 좌표를 알거나 이런 것들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 봅시다.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달래. 삼각형 ABCD 넓이를 빨리 어떻게 쪼갤 거야? 삼각형 두 개로 쪼갤 거라고. 근데 여기 지금 120도가 있지? 이걸 써먹어서 쪼개야겠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사각형 두 개를 삼각형으로 쪼개는 건 이거 아니면 이거밖에 없잖아. 이렇게 해서 120도를 찢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밖에 없어? 이렇게 하는 순간 답이 나오겠다. 그래서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랑 삼각형 CDA의 넓이로 바꿔서 생각하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나중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걸 빨리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봐봐. 잘 봐줘. ABC의 넓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거든.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 각에 대한 사인값 사인 120도로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사인 120도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 하면 1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이제 문제는 얘지. CDA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 열심히 연습이 돼야 돼. 내가 지금 이 삼각형 CDA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뭐가 있으면 베스트야? 얘가 있으면 베스트야. D가 있으면 베스트야. 근데 D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얘가 필요해. AC를 알아야 코사인 법칙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AC 구할 생각 해야 된다고. 구할 수 있지. 또 마주보고 쭈루룩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행동은 x의 길을 찾는 거다. 코사인 법칙 바로 쓸게. 코사인 법칙 항상 만능이야. x제곱은 8의 제곱 64 더하기 49. 그 다음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배에 8 곱하기 7 곱하기 코사인 120. 그럼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바로 할게.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바뀌겠다. 그럼 56, 64, 120, 169 이렇게 나오겠다. 이렇게. 그래서 x가 얼마가 나왔냐면 13이 나온다. 그럼 13이 나왔어. 13이 나왔어. 이거 구할 거야? 이거 구할 거야? 아니지? 세변의 길이 알잖아. 세변의 길이 알면 헤론의 공식 쓰는 게 낫지. 헤론스 시오리 써먹자고. 그래서 어떻게 돼? 바로 할게. 루트에 이거 3개 더해서 2로 나누면 얼마니? 21, 32, 16인가? 16, 16에서 13 빼면 3, 16에서 8 빼면 8, 16에서 11 빼면 5. 이 계산 너무 지저분해 주는 거 아니야? 8, 8, 64, 8 빠지고 8 루트에 30?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준 거야? 맞네. 어휴, 그래서 14 루트 3 더하기 8 루트 3. 14랑 8. 그래서 22가 답이 되겠다.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 정말 내가 오늘 알려준 5개 다 쓸 줄 알아야 돼. 좀 안타까운 게 그 신발끈 공식, 슈레이스 시오리가 안 나와. 슈레이스 포뮬라가 안 나와서 문제에 안 나와가지고 연습할 일이 없는데 그거 가지고 꼭 잘 기억해주고 1769번 잘 봅시다. 문제가 지저분해지면 이렇게 지저분해질 수 있다 라는 거야. 사실 지금 1769번은 당장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문제는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좀 궁극적인 목표거든. 이런 도형의 문제가 궁극적인 목표야. 근데 그 궁극적인 목표가 어떤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에 답을 내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중간 과정에 쓰이는 궁극적인 목표거든. 그러니까 밥 먹듯이 하게 될 계산이야. 어떤 어려운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밥 먹듯이 하게 될 방법이거든 이게. 좀 잘 봅시다. 내가 코사인 법칙 할 때 한번 한 얘기야. 코사인 법칙에서 너네 이거 되게 중요해 라고 한 얘기 중에 하나거든. 자, 문제를 볼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달래. 그럼 얘도 사각형의 넓이 못 구해. 그러니까 뭐 할 거냐면 삼각형 2개로 쪼갤 거고 120도, 60도 이쁘게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쪼개는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쪼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삼각형 ABC랑 CDA의 넓이의 합으로 구할 거야. 다시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ABC랑 삼각형 CDA의 합으로 구할 거다. 근데 삼각형 ABC는 이쁘게 구할 수 있지.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얘는 어때? 3하고 60도야. 끼인 각을 줬거든. 근데 마치 우리를 놀리는 것처럼 끼인 각을 줘놓고 얘를 안 줬네.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이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DC의 길이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 선생님이 요거를 X라고 놔볼게. 그럼 내가 X를 구하면 3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60도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이거를 구하려면 또 뭐가 필요할까? 이거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또 다른 정보가 뭔가가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사인 법칙을 쓸 거면 마주보고 있는 각을 구하든지 코사인 법칙을 쓸 거면 얘가 필요하다고. 얘가 필요하다. 그래서 너네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게 코사인 법칙이 만능이면서 중요한 방법인데 이 지금 요 각, 이 길이는 이 마주보고 있는 120도에서 쭈루룩 코사인 법칙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 마주보고 있는 60도에서 쭈루룩 이 코사인 법칙으로도 구할 수 있다고. 이 두 개로 표현된 길이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너네 코사인 법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거야. 다시 진짜 중요해. 선분 AC의 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2가지라고.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뭘 이용해서? 각 B를 이용해서. 각 B의 방향을 이용해서 선분 AC의 제곱을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의 제곱 더하기 요 놈의 제곱은 2의 제곱 4 더하기 3의 제곱 9 빼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선생님 일부러 이렇게 쓸게 코사인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근데 두 번째로 뭘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어? 각 D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다고. 각 D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돼? 내가 여기를 X로 놨으니까 X제곱 3의 제곱 9 더하기 빼기 2배의 X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이쁘게 만들어진다고. 코사인 법칙은 진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정말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코사인 B가 얼마냐면 코사인 120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 D는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다. 그러면 지금 우선 계산해 볼게. 계산하면 여기 X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3X 이렇게 될 거고 요것만 좀 계산하자. 19인가? 19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X는 5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다. 근데 X가 뭐야? 엄연히 길이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겠다? 5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되겠지.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그냥 바로 할게. 사인 120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CD는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나오겠네. 너무 중요한 방법이라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한 번만 볼게. 한 번만 봐봐. 내가 자꾸 이게 모르겠어. 좋은 방법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안 풀 건데 이렇게 너네한테 풀라고 하는 것도 웃기지 않니? 지금 한 번도 해본 적은, 나 지금 이 문제를 풀어본 게 아니라서 해본 적은 없는데 될 것 같아서 하는 얘기거든? 지금 봐봐. 너네가 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냐면, 여기 120도잖아. 여기 60도잖아. 마주보고 있는 각의 합이 얼마니? 180도 맞니? 그러니까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그게 내가 지금 원을 그린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라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그러면 봐봐. 내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120도분의 요놈의 외접원의 반지름 이 R이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을 뭐 구할 수도 있을 거거든.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될라나? 이건 안 될 것 같아. 얘는 각이 이쁘지가 않아서 안 되겠다. 직각 뭐 딱히 만들기도 이쁜 게 없고 얘는 여기서 이게 특수각이 안 나올 것 같거든. 얘는 그냥 이거 쓰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각 계산을 할 수 있거든. 이거랑 요거랑 문자로 놓고 얘네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도 180도가 돼야 되고 요 각관계 보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거든. 근데 내가 지금 아까 슬쩍 보니까 밑에 문제들은 될 것 같거든. 한번 볼게. 잠 좀 깨고 빨리. 잠 좀 깨고. 다 왔거든. 다 왔어. 빨리 봐봐. 요거 밑에 거 한번 볼게. 밑에 거 1770번. 이건 될 것 같거든. 하진 않을 거야. 그냥 힌트만 줄게. 힌트만 봐봐. 이런 걸 좀 보길 바라는 거거든. 60도지. 60도잖아. 빨리 이렇게 쪼개봐. 보이는 거 있니? 난 너네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는 거 있어? 60도 4 8 보이니? 이거 뭐야? 여기 직각이네.
이게 몇 도? 그럼 이거 몇 도?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길이 얼마? 이 길이 얼마? 1대 2대 루트 3이니까 4 루트 3.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돼? 4 루트 3 B인격 45도로 바로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밑에 건 뭐 1도 아니고 4 곱하기 4 루트 3 쓰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특수각 좀 잘 봐줘. 1771번은 어때? 아이고. 1771번은 어떠니?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건 어떻게 하면 쪼개게 보일까? 이렇게 쪼개볼까? 이렇게 하면 안 보이려나? 35도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안 보이려나? 30도. 나는 보이는데 한 번만 점검해봐. 이렇게 하고 한 번만 점검해봐. 이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냐면 특수각이 아니면 답을 못 낸다라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45도로 쪼개진다고 쳐볼게. 105도가. 이러고 안 되면 그때 가서 딴 거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딴 거 하면 되니까. 그때 가서 딴 거 하면 되잖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렇게 수선해버려 내린다고 쳤을 때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야. 30도니까 1대 2대 루트 3이 돼야 되지. 1대 2대 루트 3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요 길이가 여기 4니까 얘가 2가 돼야 돼. 그럼 요 길이가 2 루트 3이 돼야 돼. 맞니? 그러면 전체가 얼마가 될 거야? 여기가 2 더하기 2 루트 3이라면 그럼 여기가 2겠네. 그럼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 루트 2겠네. 끝났네. 2 루트 2, 2 루트 2, 60도. 된다는 걸 다 확인할 수 있거든. 이게 지금 너네 시험 대비하기 전에 그냥 재미 삼아 연습해보면 나중에 진짜 도움 많이 되거든. 특수각이 아니면 답을 못 구한다는 확신을 갖고 계속 도형 쪼개는 연습하는 거야. 도형 쪼개는 연습. 넘겨서 봅시다. 아, 오늘따라 이렇게 다 힘들어. 봅시다. 다 왔어 이제. 다 왔어. 남은 거는 이제 그냥 담백하게 풀게. 담백하게 봅시다. 자, 1772번 봅시다. 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우리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저번에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할 때도 내가 한번 강조했지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온다? 무조건 빨리 뭐 생각해야 돼? 마주보는 각의 합이 몇 도? 180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는 이거밖에 쓸 게 없어. 이거밖에 쓸 게 없거든. 그럼 이 문제 끝난 거야. 봅시다. 지금 BC의 길이가 1, CD의 길이가 5, AD의 길이가 4고 각D가 60도일 때 사각형의 넓이 구해달라. 얘도 똑같아. 사각형의 넓이 구해달라 그러면 삼각형의 합으로 쪼갤 거야. 저기 60도가 이쁘니까 60도 유지하면서 보조선을 그리려면 이것밖에 그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지. 이렇게 보조선을 그는 순간 얘가 몇 도가 되는 거야? 각 B가 몇 도가 된다고? 각 B랑 각 D랑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각 B가 120도다라는 거 바로 알 수 있다고. 여기가 120도라고. 120도라고. 그럼 내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1도 아니지? 5, 4, 60도 이용해서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게 120도라는 거 알고 여기가 1이라는 거 아니까 뭐만 구하면 돼? AB의 길이만 구하면 되겠다. 요거 구하면 되겠네. 요거 구하면 될 거라. 그럼 또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방금 우리가 연습했던 거 계속 쓸 거야. AC의 제곱 구할 수 있지? 요거 이렇게 쭈루룩 이용하면 선분 AC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계속 코사인 법칙을 계속해서 써 나갈 거야. AC의 제곱은 5의 제곱 25, 4의 제곱 16 빼기 2배의 5 곱하기 4 곱하기 코사인 60 바로 하자. 2분의 1. 이게 되겠네. 그래서 21인가? 여기가 루트 21이다. 그럼 나 x를 구해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엇나가도 나는 120도를 아니까 이렇게 쭈루룩을 이용해서 구할 거라고. 그래서 루트 21. 결국 사실 AC의 제곱이지. AC의 제곱은 얘를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잖아. x제곱 더하기 1
빼기 2배의 x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120도 바로 쓰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쓸 거라고. 그럼 x제곱 얘 전개하면 x가 되겠네. 플러스 x 넘어가면 마이너스 20은 0. 그럼 이제 값은 이쁘게 줄 거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4다. 그러면 길이가 돼야 되니까 x는 4다라고 구해지겠지. 이렇게. 다 구한 거지? 한번 할게. 그냥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요놈 곱하기 사인 60도 5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에 요놈 곱하기 사인 120도. 그래서 1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120도도 2분의 루트 3 루트 3 5 루트 3 6 루트 3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지? 얘는 각이 좀 이쁘게 안 나오는 삼각형이라서 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넘겨서 1777번도 봅시다. 계속 좀 기본적인 문제들이거든. 교과서에서 충분히 그냥 중대단원에서 다루는 문제들의 유형들이니까 이 정도는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선생님도 그냥 담백하게 공식으로 쭉 풀게. 얘도 봅시다.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 내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여가지고 얘도 좀 잘 보고 갈게. 지금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는데 이제 코사인 D가 3분의 1이다라고 줬어.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고 하냐면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원의 넓이? 내가 구해야 될 것부터 빨리 체크해봐. 원의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뭘 쓸 수밖에 없냐면 원의 반지름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럼 빨리 지금 사각형들이 잔뜩 나와 있으니까 잔뜩 나와 있고 지금 이 D의 값에 대한 코사인 값을 줬고 3과 1을 여기 이렇게 줬으니까 빨리 이 D를 쪼개지 말고 이런 식으로 보조선을 한 번만 그어볼게. 이렇게 보조선을 한 번만 그어보면 D를 끼고 있는 삼각형 ACD가 됐건 3과 1을 끼고 있는 삼각형 ABC가 됐건 원은 무슨 원이 되는 거야? 삼각형의 외접원이 되는 거 맞니? 맞아? 그러니까 빨리 무슨 생각해야 돼? 그냥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어떤 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다라는 거 빨리 생각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은 뭘 이용해서밖에 구할 수 없어? 외접원의 반지름은 뭘 이용해서밖에 구할 수가 없니?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밖에 구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인 법칙을 쓰려면 뭘 알아야 돼? 마주보고 있는 변과 각의 대응관계를 알아야 돼. 맞아? 나 그냥 사인 법칙 너네들한테 어떻게 띡띡 안 가르치고 항상 이렇게 강조하면서 했다고? 마주보고 있는 각과 변의 대응관계를 이용해야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각 D를 알아? 그럼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각 B의 관계도 알아야지. 각 B랑 각 D랑 합치면 몇 도? 파이 180도라는 거 안다고. 안다고. 그럼 나 코사인 D를 아니까 사실 B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도 다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문제를 풀 때 다 필요는 없는데 한 번만 좀 표현해 볼게. 나는 사인 B도 구할 수 있고 코사인 B도 다 구할 수 있어. 이 생각이 자유자재로 돼야 된다고. 사인 B는 뭐랑 똑같니? 이렇게 넘기면 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D랑 똑같잖아. 맞아? 사인 파이 마이너스 D는 각변환에 의해서 뭐랑 똑같아? 사인 D랑 똑같아. 사인 D랑 똑같다고. 코사인 B는 코사인에 파이 마이너스 D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코사인 D랑 똑같다고. 지금 이게 안 되면 안 돼.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줘. 각변환 복습하던가. 자, 그럼 봐봐. 코사인 D가 3분의 1이야. 빨리 보자마자 이거 생각나야 되는 거지. 3, 1.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이게 2루트 2. 그러니까 코사인 D는 3분의 1인데 사인 D가 얼마라는 것도 알 수 있어. 3분의 2루트 2라는 것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사인 B가 얼마인 거야?
사인 B는 사인 D랑 똑같으니까 3분의 2 루트 2고 코사인 B는 마이너스 코사인 D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고 다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 그냥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행동이야. 이거 어떻게 구하지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본 밑밥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밑밥으로 깔고 가야 돼. 그럼 봐봐. 내가 지금 사인 B를 알거든? 사인 B를 알아?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거면 뭐가 필요해? 요 놈과 마주보고 있는 요 길이가 필요해. AC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AC의 길이를 구할 거야. 우리는 만능인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선분 AC 제곱이 얼마야? 요 놈의 제곱 더하기 요 놈의 제곱 바로 쓸게. 9 더하기 1이니까 10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1 6 곱하기 코사인 B라고. 근데 코사인 B가 얼마? 코사인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래서 AC의 제곱이 12가 나오겠네. 요 길이가 얼마야? 루트 2 루트 3이다. 그럼 이제 끝난 거지. 사인 B분의 2 루트 3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두 배와 같다. 한 번만 쓸게. 사인 B분의 선분 AC의 길이가 2R이다. 그래서 사인 B 3분의 2 루트 2분의 AC의 길이 2 루트 3이 2R이라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요거 약분하고. 아유, 계산 왜 이렇게 지저분하니? 2 루트 2분의 3 루트 3이네. R은 2 루트 2분의 3 루트 3이다. 이렇게 되겠다. 유료 안 할게. 어차피 넓이 구할 거거든, 넓이.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8분의 27이잖아. 8분의 27파이가 답이겠다. 이 2번이 답이 되겠다. 너무 중요한 문제야. 너무 중요한 문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우리 내신에서 중대 단원, 그러니까 목표인 문제가 되는 거야.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관점들. 자, 나머지 두 개는 보너스니까 공식 바로 그냥 보고 갑시다. 자, 두 개. 첫 번째는 평행사변형의 넓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각형의 넓이. 근데 뭘 이용한 사각형의 넓이냐면 대각선을 이용한 사각형의 넓이다. 사실 그냥 단순하게 공식 대입하는 문제여가지고 공식만 보면 되는데 간단하게 증명까지만 보고 갈게.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고 쳐봅시다. 자, 보통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을 알 때 써먹을 거야. 요 길이를 A라고 놓고 요 길이를 B라고 놓고 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놓을게. 세타라고 놓을게.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되냐면 A, B, 사인 세타다. 두 변의 길이랑 끼인각의 사인 값을 한번 곱하면 된다. 근데 뭐까지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냐면 여기가 세타면 평행사변형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도 세타지. 여기도 세타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단 말이야. 내가 지금 일부러 안 지웠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D랑 사인 D랑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사인 세타가 똑같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가 B라는 건 요 길이가 B라는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A, B 요 놈을 써도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 뭘 써도 상관없다. 꼭 예각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둔각을 써도 똑같이 나온다. 자, 증명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지? 증명은 굉장히 간단해. 내가 평행사변형을 이렇게 쪼개면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삼각형 뭐가 만들어져? 합동이 만들어지잖아?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2배라고. 요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2 하면 얘가 나오겠지.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그냥 간단한 거고, 사각형의 넓이. 자, 아무 사각형이나 상관없어. 그 어떤 사각형을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만약에 대각선의 길이, 요 대각선의 길이랑 요 대각선의 길이를 알아. 요 대각선의 길이를 A라고 해보고 요 대각선의 길이를 B라고 해볼게. 그리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끼인각이 두 개가 만들어지지. 여기가 세타. 그럼 여기도 세타니까 안 쓸게. 혹은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이게 일직선 파이가 돼야 되니까.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 S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 값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꼭 작은 각으로 할 필요 없이 둔각으로 써도 괜찮아. 각은 뭘 써도 상관없다. 증명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만 좀 인지하고 갔으면 좋겠거든.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 대각선하고 평행하게 점 A랑 점 C에서 선분을 내가 거볼 거야. 다시 BD랑 평행하게 이렇게 선분 하나 거볼 거고, 이렇게 선분 하나 거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C랑 평행하게 점 B랑 점 D에서 선을 내가 이렇게 거볼게. 이렇게 거볼게. 그러면 이 바깥쪽에 도형 하나 만들어지잖아. 이게 뭐냐면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이야. 왜? 얘랑 평행하게 걷으니까 둘이 평행하지? 얘랑 평행하게 걷으니까 둘이 평행해서 이거 평행사변형이라고. 평행사변형이야. 요 각의 크기가 뭐랑 똑같냐면 여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똑같아. 그리고 이 길이가 A니까 요 길이가 A고, 요 길이가 B니까 요 길이가 B야. 그래서 바깥에 지금 주황색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야. 맞니? AB 사인 세타야.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이 조각 봐봐. 이렇게 쪼개면 얘랑 합동이야. 여기도 얘랑 합동이야. 여기도 얘랑 합동이고, 여기도 얘랑 합동이거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사각형의 넓이가 전체 평행사변형의 몇 배가 될 수밖에 없어? 2분의 1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다. 뭐 증명 자체가 어렵지 않고 저런 게 뭐 시험에 중요하게 쓰이진 않겠지만 방법은 알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공식 배우려고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문제 봅시다. 좀만 이제 다 왔어. 아이고. 간단하니까 좀만 빨리 봅시다. 자, 1282번 넓이. 지금 평행사변의 넓이가 36 루트 3일 때 문제에서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A 값 구해달래. 요거 구해달래. 요거. 우리는 내가 전에 사인 법칙할 때고 코사인 법칙할 때 얘기했는데 각의 크기를 구해달라 그랬어. 빨리 무슨 자신각하고 문제 풀 거라고? 특수각이겠거니 하고 풀 거라고. 특수각이 아니면 못 할 거라고. 그래서 자신 있게 하는 거야. 자신 있게 할 건데 나 이거 가지고 할 거야. 얘 갖고 하는 게 편하니까 얘 구하면 얘도 구해지는 거잖아. 그러면 평행사변의 넓이 S는 8 곱하기 9 곱하기 사인 B가 되겠지. 이렇게. 일부러 나 지금 못 쓸 거라고? 일부러 예각 쓸 거라고. 예각이 편하니까. 얘가 지금 얼마래? 36 루트 3이래. 그래서 사인 B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은 사인 값이 2분의 루트 3인 거 얼마? 여기 60도란 얘기네. 둘이 합쳐서 120도가 돼야 되니까, 180도가 돼야 되니까 A는 120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바로 나오겠지. 그래서 내가 너네들한테 해줄 수 있는 팁은 웬만하면 예각을 쓰자. 그 다음에 1787번 봅시다. 1787번. 다 왔어. 다 보너스야, 보너스. 그냥. 봅시다. 자, 이웃한 두 변의 길이랑 4랑 8이고, 평행사변형 ABC의 넓이 A, AC의 길이를 B라고 할 때 그냥 연습하는 거지. A,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두 변의 길이 곱하기 끼인각의 사인값 4 곱하기 8 곱하기
사인 60도.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16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다. 얘가 A가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AC의 길이를 B라고 하겠대. 그럼 B 어떻게 구할 거야? 쭈르르 코사인 법칙 쓰겠다고. B 제곱은 16 더하기 64 바로 쓸게. 80 빼기 2배에 8 곱하기 4니까 70 8 4 32 64 곱하기 코사인 60도 2분의 1. 그래서 그냥 식 줄여 쓰는 거야. 32 48 이렇게 되나? 그럼 b제곱이 48이니까 b는 4루트 3이 16 4루트 3. 그래서 답은 20루트 3. 그냥 완전 계산 거저 먹는 연습. 그 다음에 1791번. 이게 참 이런 거는 참 이런 문제 풀기도 민망하다고 내가 여기 칠판에 풀기도 민망한 문제들. 자, 사각형의 넓이 구해달래. 사각형의 넓이가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일 때 넓이 구해달래. 자, 대각선의 길이 알고 끼인 각을 알아. 한 번만 쓰고 갈게.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들어가 조심해야 돼. 대각선일 때는. 그래서 내가 왜 2분의 1이 들어가는지 증명을 한 거야. 8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지. 사인 세타가 필요하다고. 근데 뭐라냐면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걸 알잖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하자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니까 빗변이 3이고 밑변이 1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가 2루트 2. 그러니까 사인 세타는 3분의 2루트 2다. 없어져서 8 루트 2가 답이 되겠네. 그래서 1번이 답이다. 넘겨서 마지막 1798번. 이것도 별거 아닌 문제니까 봅시다.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 될 거야. 아까도 앞에서 연습도 하고 왔고 지금까지 많이 봐왔고 하니까 이제 우리 할 수 있다. 자, 문제에서 사각형 ABCD의 대각선의 길이를 각각 XY라고 하고 끼인 각이 60도인데 X 더하기 Y가 8일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래. 어쨌든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넓이를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넓이를 우선 표현을 해볼 거라고. 넓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두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봐봐. 넓이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 4분의 루트 3 x 곱하기 y가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거든.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넓이의 요거의 최대값이야. 그럼 이제 빨리 생각해봐. 4분의 루트 3 xy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뭘 구하면 되니? 뭘 구하면 돼? 요거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요거? 내가 xy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xy의 최대값을 구하면 저기다 집어넣으면 그게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네. 문제에서 내가 뭘 알고 있어? x 더하기 8이다라는 y가 8이라는 걸 알고 있다. x랑 y가 뭐지? 길이지. 빨리 무슨 생각 들어야 돼? 산술기하 생각나야 된다. 합, 곱, 길이니까 양수, 빨리 산술기하 생각나야 되는 거지. 이게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너네 지금까지 산술기하 그렇게 연습시킨 거야. 그냥 산술기하를 편하게 써봐. 너무 이런 거에 포커스 맞추지 말고 그냥 편하게 x랑 y 가지고 써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 x 더하기 y는 크거나 같아. 2배의 루트의 x 곱하기 y. 어쨌든 내가 지금 곱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여기 곱의 형태가 나왔으니까 자신있게 지금 써보자고. x 더하기 y가 얼마래? 8이래. 그럼 약분하면 이렇게 써볼게. 여기다 쓸까? 루트 xy가 4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xy 지금 다 뭐냐면 길이니까 양수지. 양수니까 내가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단 말이야. 그럼 x 곱하기 y는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16보다 작거나 같네. 선생님이 나랑 부등식을 너네가 안 하는 게 되게 안타까운데 부등식이라는 거 뭐냐면
범위를 물어보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x 곱하기 y가 16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사실 우리한테 무슨 말이야? x 곱하기 y가 커봤자 16이란 뜻인 거지. 그러니까 x 곱하기 y의 최대값이 얼마라고? 이게 16인 거라고. 그래서 넓이의 최대값은 얘가 16일 때 약분해서 4 루트 3이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푸는 친구들은 잘 풀어. 근데 내가 만약에 도형 문제나 산수기하를 써서 응용하는 문제들이 조금 힘들었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무조건 완성을 시켜야 돼. 그래서 진도 금방 끝났잖아. 오늘 푼 문제들도 많지 않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기조 새로 왔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번호 여기다가 다시 써줄게. 다시 써줄 테니까 내가 풀어줬던 문제들 다시 풀어보고 안 되면 갖고 나와서가 됐건 손 들고 질문하고 다 되면 클리니치 받아가서 클리니치 풀고 갑시다. 영상 좀 끄고 쉴 사람들 알아서 쉬고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마실 사람 갔다 오고